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66페이지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 있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과세표준, 역시 또 중요합니다. 제2절 여러분들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보시면,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미줄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포인트죠.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물을 줍니다.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거기 꽃표시 2개 나오죠.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등기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매실이요.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그러면 등기 권리자니까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웠다시피 등기 권리자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가 되죠? 네, 저당권자고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임차권자고요. 그래서 임차권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니까 임차인이 되겠고요. 167페이지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지상권, 자, 타인의 토지 지상의 권리를 갖는 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지상권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지역권자고. 승역지 소유자로 바꿔내겠죠. 아니고, 자,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설정 등기는 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등록을 하는 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자, 지금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권자예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권자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 등기 설정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갑이란 사람이 자신의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뭘 좀 배웠으면, 병이란 사람이 소유입니다. 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얘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 채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고, 은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채권자가 있고. 그러면 저당권,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그죠, 여러분들? 얘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자가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저당권자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누가 된다고요? 등기 권리자니까 저당권자, 채권자, 저당권자가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얘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 얘가 말소 등기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자, 다른 것도. 그래서 좌우지간이요,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소개해드렸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또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 용어 설명되어 있고 읽어보시고, 참고 대위 등기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좀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모르는 말이 이게 판례나 뭐 이런 얘기들이 소득세법 기본 통칙, 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세법 기본 통칙 같은 내용이 나와서 예규 같은 게 나와서 잘 모르는 게 나와도 좌우지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명의자.
명의자가 누군지를 찾아서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은행에서요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의뢰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일세 납세무자는 그랬습니다. 설정 등기 나왔으니까 누가 납세무자예요? 권자요.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예요, 은행이에요? 은행이 채권자니까 채권자, 은행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이게 초창기 옛날 중개사 기출문제인데요. 그래서 초창기 옛날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사람들이 답을요 은행으로 고르지 않고 대부분 누굴 골랐냐면 갑을 골랐어요. 왜 그러냐고요? 은행에서 옛날에 돈 빌릴 때 주로 설정 비용을 자기가 부담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 아, 맞다. 이거 내가 은행에 돈 빌려봐서 아는데. 그래서 요거 내가 부담했지. 그래가지고 채무자 갑을 자기를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틀린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요. 그 당시에도 법에는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권자였어요. 근데 이게 은행 약관계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설정 비용 같은 걸 우리한테 떠넘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막 따지고 들면 은행 직원이 저는 권한이 없고요. 옆에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 돈 빌려보세요.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안 빌려주니까 우리가 약자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불공정 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공동부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02번의 과세표준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 같은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양가로 1번이요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과표를. 자, 그럴 때 거기 꽃표시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시는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 글자를 땁니다.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요. 소가 좀 애들은 머리 글자를 따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냐고요?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 등록면허세는요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입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단골로 도움 받습니다. 근데 다만 가등기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가등기는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또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사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세법에서, 부동산 세법에서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느냐? 그렇게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또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냥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가등기 나오면 그냥 자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긴 한데, 또는 뭐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니까 167페이지 맨 아래에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우린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만 잘 기억해요.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입니다. 자,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등록 당시 납세무자가요 등록 당시 그 가액을 과세표준해요. 그런데 168페이지 넘어가시면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인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과세입수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등록물세 과세입수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이게 취득세랑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을 납세무자가 결정했어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요. 둘 다 신고 가액으로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물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이게 포인트예요. 신고 가액으로 한다는 거 밑줄. 예외적으로 C값순액이 과세표준되는 경우요, 등록자 신고 없거나 신고가액이 C값순액보다 적으면 불성실 신고했잖아요. 그럼 지자체장이 다시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C값순액으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 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격 또는 제7항에 따라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로 하게 되는데요. 쭉 밑줄이고,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쭉 밑줄이요. 변경된 가액이요.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하느냐? 기억범부터 미음범까지 머리글자를 따서 거기 키워드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자, 뭘 과세표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거 똑같아요. 취득세랑 국수공판법 부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보세요.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취득 당시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1억 2천이 됐어요.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얼마로 합니까?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 자산 재평가 등으로 변경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시험에서 2번 나왔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X예요. X입니다. 이게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로 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해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국세청장이 또는 관할세무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애초에 그 사실상 가격이라고 했던 거 또는 시가순액으로 무조건 신고 없거나 신고한 거에 시가순액 미달해서 시가순액으로 했더니 그 가격과 다른 확인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확인된 금액보다, 만약에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표한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다는 얘기,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쭉 밑줄이고요. 거기 두 번째 줄부터 해가지고 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뭐로 한다고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참고 내용은 그 1번만 보겠습니다.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할 경우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할 때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이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변경된 가액이. 자, 조금 눈이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순환에 또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핵심 거기 봅니다.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비교인데 여러분들이 또 역시 중요 표시하시고 잘 보시면요.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둘 다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니까 신고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자, 국수공판법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둘 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는 뭘 과세 표현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이요. 아까는 이제 여태까지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은 납세무자가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양가로 2번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 이어지는 얘기는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바꿔서 나오지는 않고 대개 지금 나왔을 때 계속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었는데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근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어요. 채권 최고액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같은 것은 이 채권 최고액 있잖아요.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거든요. 자, 이런 거로 한다는 거. 바꿔서 나온 적은 없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하셔서 눈에 익혀 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감유 등기, 가처분 등기요.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밑줄이 하나하나 다, 얘네들은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얘네들은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돈 빌려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얘네들 쫙 깔아놓고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 집어넣거나 다른 것을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하여튼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 어떤 거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 채권 금액 과세 표준합니다.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구별의 실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별의 실익은 없고, 가압류 등기든 가처분 등기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세율은 아직 몰라도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삑 틀린 겁니다. 세율을 몰라도 부동산 가액의 세율을 정해요? 아닙니다.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니까 채권 금액의 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구별의 실익은 없는데, 제가 지난 기초과정에서 법률 상식으로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싸우다가 이혼해, 그래서 홧김에 막 이혼하고 막 이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나요? 기초과정 들었던 분들? 안 해드렸어요, 제가? 했죠? 근데 안 들었다는 사람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럴때네. 어떤간에 하여튼, 가압류와 가처분이요. 이혼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항상 코디를 받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얘기는 11월 기초과정에서 했는데, 일단 우리는 그런 거는 그때 시간 있을 때 한 얘기였고, 결론만 알면 됩니다. 가압류 등기든 가처분 등기든 하여튼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으로 등록면허세 계산한다는 거, 요거만 알면 되고요. 양가로 3번 그 외 권리 과세 표준 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라고요? 채권 금액이에요. 그래서 소가점례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근데 가등기 등록면허세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고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점례들이니까 뭘 과세 표준해요? 부동산 가액이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부동산 가액입니다. 요역지 부동산 가액.
바꿔내면 뻔하죠? 승역지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내겠죠?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유역지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액,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야.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월 임대차 금액 그랬는데 28회 시험 때 제가 이거 시험에 바꾸면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28회 시험 때 자, 정답 지문이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을 과세표현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임차 보증금 아니고 보다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건수에 의한 과세표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다 체크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것들,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뭘 과세표현한다? 매 한 건을 과세표현해서 등록면허세에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건당 6,000원 미리 말씀드리면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수를 과세표현하는 것들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그 표시 보니까 등기 등록 대상 건수를 말하고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 등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 등록 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말해서 하여튼 등록명세는 건수를 과세표현한다는 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여러분 공시법에 좀 배워야 되는데,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요, 저당권 담보물의 추가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명세에 부과한다. 그래서 이것도 건수가 됩니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아직 공시법에서 안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또 공시법 같은 데 배우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요. 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인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1억 원짜리 부동산 갖고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담보물을 추가할 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요. 만약에 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도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현으로 하냐면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돈 빌려도 못 받을까 봐 하는 거니까 뭐예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금액이 과세표현인데 이 채권 금액으로 이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명세를 냈는데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에 대해서 또 5천만 원 채권 금액을 과세표현하게 되면 이중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뭐로 하냐면 건수로 합니다. 그래서 건당 6,000원 받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면에서는 뭘 과세표현한다? 건당 6,000원 받고 해줍니다. 채권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요. 뭡니까? 예? 나머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뭘 과세 표준해요? 부동산 가액입니다. 부동산 가액. 3번만 부동산 가액. 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170페이지 제3절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별표 3개 하시고요. 일단 제3절에다 별표 3개 하시고, 등록면허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죠. 일단 별표 3개 하시고 본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또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밑줄입니다. 차등비례세율과 또 정액세율,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정액세율 적용됩니다. 양가로 1번 표준세율인데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자체상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역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취득세도 그랬잖아요. 우리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요, 다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등에서 우리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 표시해 놓고 외우셔야 돼요. 역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보니까요, 과세표준은 소가점매들이니까 다 뭘 과세표준이에요? 부동산 가액. 보존 등기도 이전 등기도. 근데 세율이 다 달라요. 세율이 다 다르고, 근데 등기 원인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근데 소유권 외 권리들을 보니까 가등기부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저당권이든 경매 신청 등기든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이든 다 세율은 1,000분의 2, 0.2%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 달라요?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자, 세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원래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건축물 신축했다 보존 등기하죠. 원시 주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등기예요. 이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요게 이제 취득세로 갔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는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왜 나와 있냐?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문점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런 의문점을 가진 사람도, 수강생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진짜, 진짜 제가 이게 많이 그 인생 그래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살다 보니까 있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보면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도 좀 그렇지만 또 이렇게 겪어보면은 그 사람을 점점 어떤 사람은 겪어보면 겪을수록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국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좀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참 보면 성실하고 그런 수강생이 한 명 있었는데 머리 뚫더라고. 한 수강생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그 수강생이 이 의문점을 가졌어요. 등록면허세요. 강의도 안 했는데 등록면허세요. 기초과정에서 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가는데요, 교수님. 근데 왜 등록면허세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길래 제가 그건 다음 달에 알려드릴 건데 다음 주 안에 그랬더니 예, 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러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알려드렸는데 자 여러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원래 취득세로 갔지 등록면허세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가지요. 예? 취득세는 이미 옛날에 과세됐거나 아니면 취득세를 이미 냈는데 요번에 등기만 한다거나 상속받았는데 그때 상속에 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등기만 한다거나 아까 네 가지처럼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만료했어요.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그 등기 비용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 보존기 보자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보자의 동그라미고 1,000분의 8 부동산가의 1,000분의 8의 동그라미고 어떻게 외우냐? 버팔로 구두라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 그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세 세율은 보팔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28 그럼 틀려요. 얘는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28이 아니라 2.8%가 아니라 0.8%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으로 외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다 2% 플러스 해가지고 통합된 취득세 세율 외운 거잖아요. 그 외운 거, 이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외운 거 그대로예요. 60, 20이요. 1,000분의 20이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자, 취득세는 자, 앞에 거 뒤에 거 다르지만 이건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삼 8, 1,000분의 8입니다. 28이 아니라 1,000분의 8.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1,000분의 15. 자, 이렇게요. 그래서 무독립 8, 1호, 상삼 8, 유십 20, 보 8.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는 세율은 다 1,000분의 1로 똑같은데 과세 표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시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업무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1,000분의 2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승역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요. 임차 보증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고?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참고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을 보겠습니다. 1번이요.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 적용돼서 지자체장이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것들은 일정 세율이 적용되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다. 여러분,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어느 도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어느 도는 침체,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 선박 등기 같은 것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고 부동산 등기가 탄력세율이고. 2번이요. 자, 밑줄입니다.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등록명세의 세기, 그 밖의 등기 등록, 그 밖의 등기 등록이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 건당 6,000원이죠? 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 6,000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요?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처럼 알아주셔야 되고, 등록면세는 최저한 세액이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물 대행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3번부터 이런 얘기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예제 문제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 1. 과세표준 맞죠? 항상 과세표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율 확인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니까 전세금액 맞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전부 다 얼마요? 0.2%, 1,000분의 2.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암기, 소유권에 관한 게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 무조건 뒤에 있고요. 상, 3, 8. 과세표준 확인해 봐야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가점에 되니까 과세표준 부동산가요. 세율은 상, 3, 8 맞고요. 1,000분의 8입니다. 28 아니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과세표준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가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1,000분의 2.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1 아니고,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의 0.2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틀렸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과세표준 뭐로 합니까?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전부 다 무조건 1,000분의 2입니다. 양가로 2번 중과세율이요. 등록면허세는요, 대도시내에서 법인 등기 등을 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했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는 복잡했는데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입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 그 세율을, 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규정한 해당 세율, 복잡하니까 그 가로는 생략하고 으로 한다, 의 다섯 번째 줄인가요?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100분의 300,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찾으셨습니까? 밑줄이고. 다만 여기 또 밑줄입니다. 중요한 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업종,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느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의 동그라미요. 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등기의 사각형이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함에 따른 등하고 기자가 빠졌네. 아, 진짜 함에 따른 등기해야 되는데
등만 돼 있고 기자가 빠졌네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주민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가로 생략하고 함에 따른 등기, 기자가 빠졌습니다. 함에 따른 등기. 자, 이렇게 해서 설립, 설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참고의 법인 등기 세율이 나왔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시면 172페이지 참고의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요.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취득세에서도 나왔었고 등록면허세도 중과세를 제외하는데 어떤 게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냐. 취득세도 쭉 나왔었는데 등록면허세도 쭉 나와 있습니다. 치사하게 여기서 그냥 하나를 빼가지고 시험에 깔아놨는데 진짜 치사하게.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나 은행업, 주택건설 사업 이런 거. 동그라미 6번에 유통산업이라든가 9번에 의료업이라든가 쭉 23번에 할부금융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요. 참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73페이지 31번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일정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서울에는 은행도 없고 병원도 없고 농산물 유통센터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할부금융업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쭉 눈에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핵심 여러분들 봅니다. 핵심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를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할 때 취득세도 등록면허세 중과세라는데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지점사무소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만 하는 거예요.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만 하는 거예요.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중과세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이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합니다. 차이점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만 하는 거고 설립 등기만.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중과세율을 서로 뒤바꿔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별 표시해놓고 비교하시고. 자,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 중요하고요. 또 174페이지 봅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28회 때 문제인데 1번 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요건 아직 안 배웠네요. 좀 이따가 보고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신 전면 금융업 법정에 따른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대도시 내 설립 등기요. 그 세율을 해당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에는 업종 추가는 없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할부금융업 같은 거요. 이런 은행업, 유통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은 의료업 같은 거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4번 질문 한번 봅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가 왔어야 지정되니까 누가 납부하면 명의자가 맞습니다. 명의자가.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정한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고를 수 있었고요. 제4절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느냐? 양가로 1번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건데.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을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잖아요. 자, 등록을 받는,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비관 등록 면허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면허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 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합니다. 양가로 2번 기타 비과세입니다. 다음 면허에 해당하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번이요.
밑줄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입니다. 모든 건 아니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을 비과세합니다. 자, 근데 추가 표시도 밑줄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특히 어떤 거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라는 거. 동그라미 2번은 당연한 거예요.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부문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기 등록이요. 하여튼 행정구역 변경 등등 해가지고 세 번째 줄 이런 거 밑줄입니다. 단순한 표시 변경, 이런 회복 변경 등기 등록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행정구역 바뀌는 거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고치는 거예요. 법원은 결정해서 바꾸는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자,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등기관이 소똥이라고 잘못 썼다가 이거 틀렸네 그래서 고치고 나 관계없잖아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밖에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밑줄이고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취득세하고 재산세까지 해서 다 비교해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꽃표시에 세목별로 비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에서 지목이 묘진 토지 뭐 한다? 비과세다. 이렇게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5절 등록명세 납세를 칩니다. 당연히 별표시 여러분들이 3개 합니다. 납세 절차도 당연히 뭐 종합문제 속에서 세율과 함께 과세표준 세율과 함께 정답 질문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테마입니다. 제5절 별표 3개고요. 납세지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법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요. 지방세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물건 소재지요. 근데 주소지로 바꿔가지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아닙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되 거기에 지읒번, 어업권, 양식업권의 등록은 취득세랑 똑같아요. 어장 소재지. 치읒번, 기읒번은 이런 저작권, 출판권 같은 특허권 같은 이런 무체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이죠. 사람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특허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란 책을 썼어요. 예?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인 책을 썼는데 초딩 애들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왔나 보네? 그래가지고 해리포터 시리즈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왔나 보네? 그래서 탁 책을 열었더니 뭐야 이거 내용을 막 읽다 보니까 내가 그걸 잘못 봤네. 제목을 마법사의 돌이 아니라 짱돌이었네.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영국이 배경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배경이네. 근데 읽다 보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다음 2권 또 사고 3권 또 사고. 그럼 제가 졸지 재벌되는 건가요? 네, 어떤 간에 요거 근데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자, 이건 물건 소지로 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죠.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옵니다. 하여튼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란 것만 잘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쭉 밑줄이고 이거 포인트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이게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했냐면 취득세는 안 분했었습니다. 소재지별로 안 분했었어요. 면적별로 나누지 않고 소재별로 안 분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둘 이상의 같은 취득 물건이나 등록이 둘 이상의 자, 지자체에 해당할 때 지자체에 해당한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 익숙치 않은데 나중에는 계속 제가 내용별로 뭐별로 계속 비교해 드리고 나중에 또 비교도의 특강집을 통해서 또 계속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 보세요.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도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도 걸쳐 있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계산했어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어느 부동산 소재를
납세지불권 이게 문제가 될 때 취득세는 어떻게 썼습니까?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근데 소재별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했냐 그러면 자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했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했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했습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는 한 곳이 몰빵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 소재지. 서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는 수입을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한다면 틀려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온 상태 되면은 제가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등록면허세는 한 곳이 몰빵해서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소재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자, 요거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요거야말로 여러분들이 공시법적인 식이 좀 더 됐을 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4번 봅니다. 175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1의 기억번부터 피읍번까지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미줍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였는데 등록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넘겨서 보세요. 176페이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징수 방법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서 봅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아니 뭐 조그만 글씨 참고까지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부가세는 뭐 볼 것도 없고 거의 다 끝났잖아요. 자, 그래서 징수 방법 자 176페이지 등록면허세까지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재산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징수 방법입니다. 원칙 신고 납부요.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이고 앞서 관할 지자청에게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요.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요. 그러면 꽃표시 추가 표시를 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등록 신청서를 자 또 밑줄입니다.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취득세도 아까 등기등록을 유하는 재산일 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취득세도 등기등록을 유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자,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말합니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취득세랑. 다만 단서는 됐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추가 신고 납부 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 걷죠? 하이라이트 표시된 데다가 그러면 잠깐만요.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상속 증여 포함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는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등록하기 전까지 하이라이트 표시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리에서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에 신고 납부했잖아요. 근데 증여로 인한 취득은 30일이요. 60일이요. 취득세.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언제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시험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아니고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좌우지간.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원칙 기간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근데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 봅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구조는 기억번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중대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자 밑줄입니다. 법령이 정한 날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자, 60일 내. 하여튼 30일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과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표준세율로 낸 것은 그때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공상금액을 세금을 해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출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추가 신고 납부한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지는 거지 보통 징수한다 틀려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등록면허세를 처음에 등록 당시에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요.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나중에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또 미출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도 며칠이요? 60일에 미출이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그래서 30일 아니라는 거. 해당 과세표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 비출이고 가산세 제외 비출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한 금액을 그 아랫줄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나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항상 바꾸면 여기서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등록면세는 원칙 기간 없어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기간이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 근데 기간이 없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추가 신고 납부 요 경우만 등록면세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일정한 날의 기준 이런 거 진짜 참고고요. 177페이지 핵심 취득세와 등록면세 신고 납부 기간. 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별표시해 놓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의제예요. 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해요. 요게 작년에도 또 이게 정답지문으로 또 나왔어요. 신고의제. 아,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정답지문으로 몇 번 나왔는데 이 신고의제가 작년에도 또 나왔네요. 이거 신고의제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거잖아요. 등록면세는 이게 결론적인 거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중요한 건데 동그라미 1부터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가로 안에 동그라미 2에 추가 신고 납부의 경우는 해당 기준에 의한 신고 기간까지 납부했을 때는 쫙 미출입니다. 계속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의제 본답니다. 간주예요. 이 경우 결론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 불성의 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거 미술작이에요.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등록면허세 이거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중요합니다. 신고 의제 어떤 거냐? 신고한 것을 본다는 건데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딱 신고불성실가산세잖아요. 하루만 딱 지나도. 근데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등록면허세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 봐요. 그래가지고 이때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무신고나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 자,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아니에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 50%를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시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무 표정이 없으시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중요했고 작년에도 나왔고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물을 다 자냐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신고기 기간이 원칙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요 나온 규정인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로 납부불성가산세 똑같습니다.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기등록 관수의 장은
쭉 미출입니다. 동그라미 3번도 맞고 미출에 동그라미 2번 쭉 미출입니다. 등기등록관세장은 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는 거 미출자예요. 또 추가 표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이요.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어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자체 올 때 등록관세 올 때 지자체 도구에 등록세 된 영수증을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세 와야지 등기 등록 해주는 거지. 자 보세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할 수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등록면허세 안 냈어요. 근데 그리고 등록관세 등록면허세 안 내는데 와가지고 등기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전우치와 친구들. 예전에 드라마 보니까 차태현, 유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이렇게 부적 붙여니까 안 보이게 해. 부적 붙여가. 그다가 와가지고 도술 써가지고 막 글씨도 새기고 글씨 있던 걸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비춥니다.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신고기한 지난 후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신고 규정도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주게 되면 기한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밑줄이야. 178페이지 넘어갑니다. 03번 테마 부가세 및 최저한세. 오늘은 제목만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액이 20%로.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아직은 그냥 그 제목만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양가로 3번 최저한세 강조드렸어요. 이건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취득세 같은 면세점,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경우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쭉 넘어가셔가지고 쭉 넘어가셔서 재산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제3장 재산세를 봅니다. 그 184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184페이지 7번 문제, 작년 30회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작년 30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일요일 과정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회 문제입니다. 작년.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아이고, 항상 제가 납세지 등록세 주의하라고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 아니라는 거 강조드렸고요. 맞습니다.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X요. 맨날 제가 신고의제, 신고항고 납부한 것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땡. 깎아준다고 그래도 틀리다. 맨날 신고의제가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라고 맨날 강조를 드렸고요.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3번.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집원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는 등록면허세 부과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지가 잘못 준 거 고치는 건데.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게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채권 최고액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현한다.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얘는 주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낮고 나오면 주로 그냥 옳은 집으로 나온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강의했습니다. 그렇게 옳은 집으로 나오는 거라고. 맞고. 5번입니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란 법인이 그 등기일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제가 맨날 작년에도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를 3배로 중과하는데 중과 제휴업종. 서울에는 은행도 없고 병원도 없고 농산물 유통센터도 없으면 되겠느냐고 작년에도 30번은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당연히 5번도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행업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지문도 길지도 않고요. 186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